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트로의 워렌 버핏 전문가입니다. 오늘 워렌 버핏의 마켓 인사이트는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사야 할 종목들 한국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위를 나타내주는 지도죠. 지금 원래 이제 중국이 가장 신규 확진자가 많았었는데, 감염된 확진자가 가장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급속도로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세히 수치상으로 보면은 미국이 최근 들어 굉장히 확진자가 증가가 됐죠. 이는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것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진단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나 스페인도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숫자는 많지만 최근 들어 좀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형국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정부하고 이제 국민들이 의식 수준 때문에 굉장히 잘 방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3위권으로 이제 밀려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신규 확진자와 신규 완치자를 이제 비교하는 그래프인데요. 완치자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서유럽을 거쳐서 이태리,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을 거쳐서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 이태리가 잦아들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미국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 기울기는 당분간 계속 급박하게 급상승하는 그래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100명을 돌파하는 기간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2020년 GDP 예상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요 국가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는 1사분기가 3.5% 정도. 여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계산하는데요. 1사분기는 3.5%, 2사분기는 4.9%, 3사분기는 5.4%, 4사분기는 5.5%로 이제 2020년을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작년 평균치가 6.0이었죠. 그래서 1사분기는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GDP 성장률이 급 강화를 했다가 2사분기부터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독일을 한번 보면은 독일은 지금 서유럽에서도 또 가장 확진자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죠. 이런 연유로 해서 올해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2019년 GDP가 0.4였는데 올해는 마이너스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인도는 작년에 4.7%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인도 같은 경우는 진단 자체를 굉장히
고의적으로 안 했다라는 이런 설이 좀 있죠. 그래서 인도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는 그나마 좀 중국으로부터 뭐 차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래도 수치가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2, 4분기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0.7% 성장을 했죠. 또 올해 또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강한 국가다 보니까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주요 국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일본도 마이너스 성장폭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 작년에 2.3% GDP 성장을 보이는데 올해 그래도 1, 4분기는 나름 그래도 방어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고요. 2, 4분기는 아무래도 1, 4분기보다 더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4분기 정도 되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작년에 2.3%로 마감을 했고요. GDP 성장이. 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이태리나 스페인도 굉장히 타격이 크지만 미국이 아무래도 최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팀팩 경제 부양책이 엄청난 규모로 통과를 했죠. 의회에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 이제 돌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4, 4분기 정도 돼서야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현재 S&P 500 지수가 260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트럼프가 2016년 11월 초에 당선됐던 그 수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많이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카토로에서 밴드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중국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예상보다 상당히 수치가 높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다시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팩 부양책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화되기까지는 중국보다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S&P 500이 이제 미국 혹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타격이 제조업과 관광, 항공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당 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에 있다 보니 중국의 제조업 PM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요번 주에 내일 또 중국의 캐이신 PMI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그 수치를 보고 투자 심리가 상승세를 탈지 다시 하락세를 탈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굉장히 이제 미국 증시가 조용한 편인데요.
아마 요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면 또 실업률 발표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S&P 500과 코스피 지수의 비교표입니다. 코스피가 빨간 굵은 선으로 된 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미국 S&P 500 지수와 거의 지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비교한 건데요. 굉장히 S&P 지수와 거의 싱크 되고 있다, 동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예상치가 이제 45였는데 지금 그 수치보다 굉장히 상회를 했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코로나19 상태 악화 일로에 있는데 굉장히 큰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앞으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인데요. 다시 얘기지만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전 세계 대공황 시절 때 나왔던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스팀팩 경제 부양책으로 인해서 드라마틱하게 올해 이제 3, 4분기, 4, 4분기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상당 부분 이제 회복할 수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파란색보다는 지금은 이제 빨간색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같은 국가들도 부양책이 거의 이제 역대급, 역사상 최대 수치로 이제 부양책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빨리 그만큼 이제 전 세계가 빨리 경제 상황이 반등하기를 그런 이제 바라는 희망에서 적극적인 부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패턴의 추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빨간색의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개 종목들은 3월 초순부터 굉장히 강조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요. 또 몇 가지는 오늘 이제 처음 얘기 드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말부터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났죠. 예. 첫 번째 이제 식품을 살짝 먼저 얘기 드리자면 롯데푸드, 그 다음에 대상, 사조오양, 이 종목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전세계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그 섹터 혹은 업계가 보면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항공,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들이 가장 피해가 크고, 정유화학 이런데 그 철강, 자동차 뭐 이런 산업들이 가장 피해가 크고요.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식품 쪽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소비는 줄여도 먹는 소비는 크게 줄지 않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외식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주들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이 종목들도 모두 주가가 좀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만큼 원래도 저평가 상태였는데 폭락을 하면서 초저평가 상태에 지금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롯데푸드나 대상, 사조, 오양을 중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추천을 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단키트,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가 2월 말부터 굉장히 강조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젠을 제가 강력 추천을 했고요. 조금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제 추천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진단키트 종목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핫할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죠, 그 미국의 애벌 레버레토리 에서 5분 만에 그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이제 개발을 했고 FDA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름으로 가면서 남반구에 있는 브라질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또 인구 대국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진단키트 시장은 굉장히 핫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료제 백신, 이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치료제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올 수는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고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도 이제 3월 초부터 강력 추천을 드렸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셀트리온 그 삼형제, 소위 셀트리온 3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꾸준히 해 놓으셔라,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한가를 갔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뭐 지난주 엄청나게 올랐죠. 뭐 이미 좀 오른 상태이긴 한데 여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요 4개의 섹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볼만한 그런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식품,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백신, 이런 종목들, 그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고요. 그에 비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포스트 코로나 19라고나 할까요? 이제 코로나 19가 확산이 잦아들 무렵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 드렸던 항공이나 여행, 제조업, 이런 섹터들은 사실은 이제 회복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반도체 영역은 지금도 핫한 그런 소위 이제 언택트 시장, 비대면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화상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원격 제어, 뭐 이런, 그 다음에 원격 교육, 이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산이 될 거고 더욱더 확산이 될 것이고, 이거는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메모리, CPU,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반도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격리 중인 전 세계가 이제 뭐 주요 국가들이 굉장히 그 이동 금지 봉쇄령을 많이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보고, 그죠? 그다음 게임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액션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 보고요. 그래서 언택트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반도체 시장도 더불어서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유니셈,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네페스, 제가 이제 작년에 이미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두 개 종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식품 쪽에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정원이죠, 대상은. 작년도 그 결산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다소 이제 성장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당기순이익을 1000억을 찍었고요.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지금 5,800억 정도죠.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2012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시젠, 제가 2월 말 3월 초에 굉장히 강력 추천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월 말에 이미 2월이었구나. 2월 초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같은 경우 어쨌든 진단키트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정부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그런 내용으로 유튜브에도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대처와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그 개발 능력,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에버 레버리토리에서 5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는 대량의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분야 진단 키트에서도 약간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그 가능성은 있는데요. 요번 주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이제 다 차익 하셨을 텐데, 뭐 한 7만원에서 8만원대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 그런 종목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릴 또 결론은요, 일단 침착하게 기다리자. 지금 이제 굉장히 급락장이 온 후에 전 세계적으로 진짜 역사상 역대급의 그 부양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전 세계가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본적인 그 솔루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결국은 그 증시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양책을 통해서 빠진 급락한 증시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긴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왜냐하면 W자
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침착하게 기다리면 머지않아 근래 보기 드문 기회를 잡을 것이다, 투자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엄청난 하락과 그 공포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상승 여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G1, G2죠. G1이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증시의 시가총액의 43%를 미국 증시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도 미국 S&P하고 거의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특히나. 그래서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국내 종목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대급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이란 주제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국내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미국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